Morning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the 18th of June 2021, Friday, now 4:35.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셀트리온 삼형제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코스피는 조금 내렸고요. 코스닥은 조금 올랐는데 코스피는 처음에는 좀 낙폭이 크게 시작하다가 그래도 오후 들면서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펀더멘털이 좀 강하게 느낄 수 있었고요. 셀트리온은 어제 약간의 셀트리온은 0.92% 하락,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전반적으로 플러스에 있다가 결국 끝날 때는 0 변동이 없었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0.95%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셀트리온이 이제 대규모 임상 3상 실험 중간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제가 그 어떤 분이 지적해 준 말대로 약간 실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경증 환자들한테는 쓰는 거를 그때 그 2차 임상 실험에는 그 데이터가 작아서 어떤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없다고 해서 경증 환자한테는 안 쓰고 대신 중등증 환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증이나 중등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환자한테 경증 환자라도 쓴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물론 고령자들은 쓰고요. 근데 이게 참 애매모호한 게 의사들이 이 사람이 과연 중등증이나 중증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정확히 알 수가 거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의사 재량권에 따라서 쓰려면 쓰고 말라면 말아라 이 얘기인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식약처에서도 경증 환자까지 쓰면 너무 비용이 많이 국가에서 다 이거를 지불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좀 아쉬웠죠. 근데 예를 들면 부산에 있는 무슨 의료원 같은 경우는 경증 환자들한테도 무조건 썼잖아요. 근데 상당히 좋은 효과를 받고 이번에 임상 3상 실험에서도 국내에서는 많이 썼으니까 주로 이제 백인들이 좀 많았더라고요. 전체 환자 중에. 근데 어찌됐든 경증 환자들한테도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다고 이제 나왔고 이 결과를 뭐 국내 질병관리청에 당연히 알려줄 거고 유럽 EMA나 미국 FDA도 이 결과를 제출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도 부산에 있는 의료원에서도 벌써 경증 환자들한테 많이 써서 큰 효과를 봤기 때문에 경증 환자부터 적극적으로 셀트리온의 레키노나즈를 써야 된다 그렇게 결정이 좀 바뀔 가능성이 꽤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당연히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미국과 유럽도 그렇게 결국은 치료제로 인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치료제로 인정이 된다면 큰 폭의 상승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찌됐든 지금 그러면 3단계 점프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경증까지 인정한다고 하면 주가가 한번 뛸 거고요. 그다음에 유럽에서 또 미국처럼 이렇게 유럽 내에서 지금 개발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유럽이 아마 먼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공식적으로 사용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 또 한 번 뛸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FDA에서 승인을 하면 또 한 번 뛸 거고 어찌됐든 레키로나에 관해서는 이렇게 3번 점프할 일이 남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계약이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할 때마다 좀씩 또 뛰겠죠. 그래서 셀트리온 삼형제가 상당히 좋은 환경에 있기는 한데 근데 셀트리온이 일단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공매도가 살짝 늘었다 그래요. 그동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 부담감이 살짝 존재하는 것 같고 그래서 좀 공매도가 늘은 것 같고 셀트리온 제약은 오히려 공매도가 좀 줄었다 그래요. 그래서 어제도 0.95% 오른 건데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리고 이제 뭐 셀트리온에 어차피 다양한 파이프라인이 있는 건 다들 아실 거고 그런 것 하여튼 호재가 너무너무 많은데 여러 가지 뭐 하여튼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어서 지금 셀트리온 삼형제가 못 가고 있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해결이 될 거라고 보는데 어찌됐건 아직까지는 좀 해결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사는 그 장차남 경영승계에 관해서 이제 서진석 이제 그 큰아들이죠. 그리고 서준석이 둘째 아들인데
서준석. 이게 이제 기사가 이게 결국은 경영세습 아니냐 이렇게 또 약간은 물고 늘어지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그 경영과 소유는 분리한다고 했는데 과연 얼마나 분리가 될지 모르겠는데 경영과 소유를 분리한다고 해서 경영에 간섭을 전혀 안 하느냐 이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아마 서정진 회장이 명예회장님이 생각하는 방향도 회사의 전체적인 큰 그림은 오너 가문에서 좀 그려 나가고 그 다음에 데일리한 루틴이라든지 실제적인 오퍼레이션 여기서 경영이라는 건 실제적인 오퍼레이션을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전문 경영인이 그려 나가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데 요것이 꼭 나쁘다고는 할 수 없는 게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래도 전문 경영인은 임기가 짧기 때문에 단기적인 성과에 연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회사의 전반적인 생존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좀 오너 가문에서 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기업이 폐해가 많기는 하지만 또 지금 예를 들면 뭐 현대차그룹의 정의선 부회장이라든지 뭐 지금 LG그룹도 그렇고 SK그룹도 그렇고 뭐 나름대로 조금 문제점은 있지만 그래도 그 정도면 경영을 굉장히 전문 경영이 못지않게 잘해 나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세 경영이 반드시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능력이 안 되는 이세 경영자가 이제 경영을 하게 되면 이제 불행의 씨앗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그 유럽의 그 발렌베리 가문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삼성의 그룹 같은 그런 가문인데 굉장히 소유와 경영 분리가 잘 돼 있으면서도 그게 잘 돼 있어서 셀트리온도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서정진 회장님에서는 또 다른 그룹 예를 하나 들었더라고요. 그건 좀 이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삼형제 제가 볼 때는 이런 의혹들이 해소되기엔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이렇게 분할 매수 접근이 가능은 한데 가지고 계신 분은 뭐 그냥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분할 매수로 들어가실 분들은 너무 한 번에 훅 들어가지 말고 나눠서 천천히 조금씩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 중심 전도 이 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God wants to have a love relationship with you. 신은 너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 이런 내용인데 지금 밖에 새벽이고 아직은 깜깜한데 비도 오고 마음이 좀 멜랑콜리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신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책에서도 사랑의 관계를 맺으려면 우리가 가족 간에도 그렇지만 가장 소중한 시간을 많이 나눠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가족과의 관계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많이 나누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시간도 나누고 또 시간이 나누게 되면 당연히 거기서 머니도 같이 나누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마음에 정말 예를 들면 선물을 하더라도 내가 억지로 하는 거하고 내가 정말 기뻐서 좋아서 하는 거하고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정진 미래를 건 승부사 여기서 삼바 얘기하면 주주들이 싫어한다 이 얘기가 나왔는데요. 삼바 분식 회계 증거인멸 사건은 내부 제보로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얘기는 그때 했었고요. 삼바 사태가 제약업계에 미친 영향은 삼바가 전 세계 언론을 타는 순간 우리나라 제약업계의 신뢰도가 손상을 입었다. 코오롱의 인보사 세태. 인보사 세태는 코오롱 생명과학이 개발한 세계 최초의 골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제로 2017년 국내에서 시파 허가를 받았지만 제품 주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니면 신장세포로 판명나면서 2019년 판매가 중단된 거죠. 인보사 세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죠. 각국 의학당국이 한국을 껄쩍지근하게 본다. 그렇죠. 우리 회사는 1년 내내 OD,
검사를 받는데 강도가 높아졌다. 전 같으면 안 물어볼 사안을 꼬치꼬치 물어본다. 제약업계 전부 사기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좀 약간 그렇게 취급을 받았죠. 이재용 부회장과는 잘 아나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서정진 명예회장님 답이 나를 선배님이라고 부른다. 살아왔던 경로가 달라 갭은 있지만 내가 나이가 많다 보니 편하게 생각하고 말한다. 이재용 부회장하고는 그래도 서로 친한가 보네요. 이건희 회장이 2014년 갑자기 쓰러진 뒤 이재용 부회장이 실질적인 총수 역할을 해왔는데, 그러니까 대화 시점은 이건희 회장이 2020년 10월 20일 사망하기 이전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이재용 부회장한테 하는 말이 있다. 내가 삼성에 계속 있었으면 잘렸을 거라고. 기업도 나이가 있다. 창업한 지 5년에서 6년 된 회사는 유치원생 같다.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 제일 사고 많이 치는 게 유치원생이잖아. 그런가요? 사람하고 비슷하다. 중학생, 고등학생도 있고 작년, 노년도 있다. 제일 왕성한 건 30년, 40년 된 회사다. 노년이라고 해서 꼭 금방 죽는 건 아니지만 나이가 많은 회사는 매너리즘에 빠진다. 그럴 일이 높죠. 변화를 싫어한다. 변화하는데 동의하는 사람보다 변화를 안 하려는 사람이 많다. 그렇죠. 외국 기업의 수명은 우리나라보다 짧다. 인수합병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는 오너가 있어서 인수합병이 힘들다. 그렇죠. 미국, 유럽 방식 꼭 좋은 건 아닌데 우리나라 방식이 반드시 좋은 것도 아니다. 그렇죠. 삼성이 반도체에서 그렇게 막대한 이득을 얻었는데 지금은 새로운 미래상 장 산업을 추가로 발굴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에서는 파운더리 산업, 그 다음에 이제 전장 사업부,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약 업계를 또 이제 삼성에서 미래 성장 동력으로 보고 발굴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찌됐든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셀트리온 삼형제 분할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잉글리시 샤우팅 일주일 무료 참석이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죠? 다음 주 월요일 한 7시에서 7시 반 그리고 8시에서 8시 반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잉글리시 샤우팅 좀 홍보하는 그 영상도 나가고 그 다음에 사회자가 좀 소개하는 그런 글도 있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재미있게 봐주시고 좀 댓글도 달아주시고 응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시영 TV도 보면 나름대로 재미도 있고 괜찮습니다. 저는 진보 보수 걸 다 보고 나름대로 좀 공평한 시각을 유지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뭐 보수 쪽에서는 가세연이나 일요신문 나름대로 유익한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고 진보 쪽에서는 김용민 TV, 그다음에 누구죠? 이동영 TV, 그다음에 박시영 TV 이렇게 보는데 예전에는 알릴레오도 많이 들었었는데요. 어찌됐든 좀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